폭삭 소가수다에 전환기 씨가 원래 특별 출연을 했었는데 이게 통편집됐다라는 소식이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서 극 중에 양금명을 연기한 아이유 씨가 전환기 씨에게 과거의 광사직을 제의하고 그게 훗날 대박이 나는 것으로 그려졌는데, 그러니까 전환기 씨가 극 중에서 의사호흡이 되겠느냐라고 했다가 나중에 양금명 씨에게 정말 당신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촬영이 된 시기가 2023년이었다라고 하니까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거든요. 그때 촬영이 다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통편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환기 씨가 통보를 받았다라는 건데요. 아마 제작사 측에도 편집됐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피해를 주기 싫어서 알겠다라고만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OTT 측에서는 특별 출연한 건 맞는데 보다 수준 높은 작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편집, 재촬영을 진행했던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제작사 측에서 편집됐다고 통보를 했고 피해 주기 싫어서 지금 알겠다라고만 했는데 그래도 좀 워낙 그 드라마가 요즘 인기여가지고요. 좀 아쉽긴 하겠습니다. 근데 제작사 쪽에서는 이 드라마에서 이제 전환기 씨가 등장을 하니까 전환기 씨는 이번 탄핵 정국에서 그 한쪽 진영의 그 스타처럼 떠오르는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안에 그 출연분이 편집이 되지 않고 계속 있다면 그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니까 저거는 아마 어떤 경우라도 제작사로서는 그런 그 논란에 본인들이 그 휩싸여서 이 드라마 자체가 어떤 진영 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평가를 받는 아마 이런 거를 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충분히 수긍이 가는 편집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전 씨는 약간 좀 화난 것 같던데요. 만약에 진보 진영의 스피커가 본인으로서야 편집당했으면 알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때 나갈 때만 해도 본인이 이렇게 될지 알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 아마 유쾌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 제작사 측에 저런 얘기를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요. 네. 그러니까 진보 스피커가 만약에 이렇게 통편집을 당했다면 블랙리스트라고 또 문학의 블랙리스트라고 논란이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알겠다고 답했다 이런 입장도 같이 좀 전하는 내용이 들렸습니다. 이 전환기 씨 헌재 탄핵 인용 선고 이후에요. 바로 승복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합니다. 결과에 대한 것은 승복이 맞지만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내용 자체가 언제나 옳다거나 언제나 이걸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자, 전환기 씨 조선일보 인터뷰도 오늘 아침에 실렸던데요.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면 아주 크게 실렸습니다. 대문짝만하게 실어놨던데, 자, 유혈 사태를 운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 판결은 존중하지만 동맹과 종북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젊은 층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얘기를 할 것이고 계속 뭔가 묻고 또 싸울 것이다 이런 의견을 그러니까 자신의 앞으로 계획을 좀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적절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사실상 우리 사회가 거의 양분화되다시피 했고 그 양분화 과정이 과거의 어떤 다른 모습보다 훨씬 격렬한 상태로 진행이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탄핵 정국은 끝이 났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진 마당에서 지금까지도 그 양분이 멈춰지지 않고 더욱더 극한의 대립으로 간다면 그것은 전국적으로 어떤 진영의 이익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에다 반하는 행동이다라는 어떤 입장을 가지신 것 같고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반대했던 2030들한테 가장 큰 영향력 있는 분이 전환기 강사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는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복을 하는 것이 보수주의자들의 어떤 양심과 그런 또 행동에 적합한 일이다라고 설득을 하는 것이 훨씬 저는 멋있는 어른이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주말 내내 경찰이 아주 긴장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런 논란, 그러니까 장외 집회나 경론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주말 내내.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양 진영 다 헌재를 압박을 하면서 사실상 불복의 움직임까지도 가져갔던 것이 사실상 지난 주말 이전까지의 내용들이었는데 네. 결과가 내려진 다음에는 다소 차분한 모습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것이 어떤 뭐 외신에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지만 네. 뭐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여전히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헌재가 내린 그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부정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더 이상 우리한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또 다른 불복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은 또 다른 사회 분열을 나올 수 있고 우리 사회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여기서 봉합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전환길 씨가요, 그동안 본인의 강의 카페에다가 정치 글들을 많이 올려서 또 수험생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이 글들 이제 다 삭제했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 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전환길 씨 지금은 걔는 어느 보수 진영에서의 큰 스피커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사의 일타 강사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환길 씨가 이 정치권의 목소리를 내고 특히 그 수험 카페, 강의 카페에 정치 관련 글들을 올리는 것 자체가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오전에요. 전환길 씨가 한길쌤입니다. 오늘 국가직 구급 총평 및 적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 정치 관련 글들 모두 삭제했다. 앞으로는 이 카페의 성질에 맞지 않는 글은 올리지 말아달라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카페에서는 이제 정치 관련 글들을 올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난달에 전환길 씨가 인터넷 매체죠. 전환길 뉴스를 만들었거든요. 아, 네. 아마 전환길 뉴스를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겠다라는 뜻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그 전환길 뉴스에서는 일단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아시다시피 연봉이 뭐 60억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돈 때문이다라는 것은 억측일 뿐인 것이고 결국 정치 참여를 결심한 것이 보수 우파 싱크탱크를 만들고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